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이 관심 종목을 좀 뽑아볼 거고, 요즘 뭐 자동차 작년도부터 계속 뜨겁죠.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 쪽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, 아, 현대차 못 샀네, 기아차 못 샀네, 분명 이러셔서 막 배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가지고, 자동차 섹터 안에서 종목 3개 정도 아직 출발 안 한 것들 중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들 좀 3개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우선 뭐 자동차를 크게 나누면은 뭐 완성차 쪽이 기아차랑 현대차 쪽이 있고, 더해가지고 전기차 쪽도 있고, 수소차 쪽,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,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있고, 어떻게 보면 하나죠. 사실 뭐 딱 너는 완성차만 해, 너는 이제 뭐 전기차만 해, 너는 부품만 해,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이제 특성화된 걸 좀 나눴을 땐 저는 그렇게 분류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, 이게 프레임이 이 넘어온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완성차는 계속해서 부하를 받고 있죠.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다음에 이 정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, 수소차 쪽이 뉴딜 쪽 관련된 소식들을 가지고 엮이게 되면서 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. 더해가지고 전기차는 이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해서도 더 크게 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엄청 많이 나왔고, 그 다음에 그 주자를 이어받은 게 지금은 전 좀 부품 쪽이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만 당장 하더라도 뭐 아진 산업이라든가 뭐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, 뭐 구형테크 오늘 상한가 같죠. 이렇게 부품 쪽이 이 다음 프레임을 이어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,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이는데, 그 다음은 뭘까 이거죠. 그 다음은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종 자체가 전부 다 상승한 건 맞아요. 맞는데 이제 조금 더 비교적으로 덜 이슈가 됐다. 다른 쪽에 비해 가지고라고 판단되는 종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섹터가 이 자율주행 쪽이거든요. 자율주행 뭐 물론 받았어요, 분명히 받았는데 비교적으로 덜 받았다 이거. 뭐 전기차는 맨날 떠들고 있지만 자율주행 쪽은 맨날 떠들지 않잖아요 지금. 그래서 이 다음 이 이슈를 좀 몰고 올 만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다음 바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율주행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, 이 자율주행, 이 자동차 업종 안에서 자율주행 섹터 쪽에서 3개 정도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우선 3개 살펴보러 지금 가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우선 그거 설명드리고 가야겠다.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봅시다. 현대차 더 갈 수 있다라고 저 생각합니다. 자동차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, 재무적인 부분들 정말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, 단기적으로 누가 봐도 시세가 많이 나왔죠. 장기적으로는 분명 상승 곡선을 탈 거라고 생각해요.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곡선을. 근데 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은 굳이 감당 안 해도 될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. 당장 2010년도 이 당시로만 보더라도 그렇죠. 요때 사신 분들 뭐 다 그러셨을 거예요. 현대차 뭐 계속 순항하겠지, 사업이. 뭐 현대차가 망하겠냐, 계속 잘 되겠지. 예, 박수 쳐드릴게요. 맞추셨어요. 10년 뒤를 맞추셨는데 이분들 10년 뒤 맞춘 거예요. 근데 주가는 본전이에요 지금. 이게 뭐야 이게.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.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. 미래도 잘 생각을 했죠. 근데 주가는 못 맞췄죠. 주가는 제대로 이제 판단을 못했죠. 이미 급등을 한 걸 보고 사서 그래요. 이게 주가라는 게 계속 움직이는데, 이게 이미 상승이 나온 걸 보고 사면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. 근데 이 상승 흐름이라는 거는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뭐 주식의 숙명인 거고 영원히 갈 수 없는 거고, 이게 저점만 높이고 고점만 높여가면서 가면은 이게 계속 상승 흐름이라는 얘기죠. 근데 여기서 고점에서 사버리면 굳이 떨어지는 것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감당 안 해도 될 리스크. 현대차 저기서 사신 분들 마이너스 70%까지 눈을 봤다가 이제 본전까지 온 거예요. 10년에 걸쳐가지고.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싹 배제하자 이거죠. 뭐 누구는 가는 말에 올라타라 막 이러면서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, 가는 말을 왜 올라타요? 말을 세워놓고 타야지. 가는 말에 어거지로 올라타니까 뼈가 부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. 아직 이 말을 세워놓고, 말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말들이 이 달리기 전에 이게 다 몸을 한 번씩 풀잖아요. 이렇게 뒷발로도 한번 차보고 이런 모양들을 하고 있는 것들,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시키는 게 좀 더 훨씬 더 안정적이지, 이미 달리고 있는 말, 뭐 나로를 이미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 점프해서 잡겠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큰 행위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전부 배제하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삼보 모터스예요. 삼보 모터스고, 우선 삼보 모터스 뭐 여러 가지 섹터로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, 우선 자율주행 쪽으로 왜 엮여 있냐면은 이 자회사 프라코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커버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현대차 제네시스 EQ900이 있죠. 그리고 또 i30 유럽형에다가 이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, 더해서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해서 부품도 개발하고 있다.
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,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죠.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자율주행 쪽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현대차라든가 기아차, 현대위아 이런 국내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랑 부품 업체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삼보모터스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흐름 자체가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아직 출발도 안 한 영역이라고 보여요. 그런 영역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한 무릎 정도라고 보이거든요. 뭐 주식의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떨어질 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지 못하니까 떨어지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오름세를 보면서 저점 잡고 안정화를 좀 해줍니다.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요거까지 보고 이제 무릎 정도 올라왔다,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고 있을 때 요 정도에서 이제 진입 시도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타고 가겠죠. 상승 흐름에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까지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이 정도에서 파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인데, 이 삼보모터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떨어지고 나서 이제 무릎을 한번 굽혔다가 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무릎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충분히 이제 관심을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이고, 더해가지고 이 정도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. 이 구간에서.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 거래량, 역대급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. 2020년도에. 이 정도 역대급 거래량 만들기 쉽지 않죠. 일반 사람들이. 분명히 이거를 움직이려고 했더니 강한 이 정도 힘을 낼 수 있는 주체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, 이 사람들 바보 아니겠죠. 바보도 아닌데 여기서 이 정도 거래량을 뽑으면서, 뭐 물론 다 같이 이게 혼자 산 건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만든 거지만 이 정도 뭔가 거래량의 수급의 흔적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굳이 요 정도 조금 올라가는 거 먹겠다고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도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아직도 한참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건데, 우선 여기 정도만 안 깨진다면은 단기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고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관심 종목으로 분명히 흐름이 좋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올라갈 때 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 조금 떨어져서 조정을 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, 옆으로 횡보할 기간은 조금 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있었던 거래량이 나왔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. 그래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,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안정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횡보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. 그래서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세 보이려고 할 때, 그럴 때 좀 공략을 해보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좀 박스 치다가 다시 고점을 넘어가면서,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 고점을 넘어가면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여기 고점 부분이 14,000원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점까지 참고를 하셔서 이 삼보모터스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건데, 두 번째 종목은 유니트론텍입니다. 유니트론텍이고,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멋지죠. 우선은 요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자제품 제조 판매 업체예요. 근데 이게 2019년도 6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AI 기반 이 자율주행 모듈 개발을 하고, 그리고 서비스 실증 사업 참여 기업에 선정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. 더해가지고 관련 기업 투자를 통해가지고 이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엮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해요. 재무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바탕이 된다.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. 회사의 몸짓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.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 흑자고, 최근에 3년 동안 이 증가세를 매출액이랑 같이 보여왔어요.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흑자를 내주고 있고, 이렇게 재무적으로 모멘텀이 바탕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한번 다 뒤져보세요. 뭐 물론 당연히 가장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, 보통 재무가 바탕이 되는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유니트론텍도 이 재무적인 모멘텀이 바탕이 돼서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, 여기까지는 장기 그림 얘기고, 단기 그림도 지금 완전히 그냥 여기까지가 하락 흐름이었고, 그 다음에 201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횡보 흐름을 이어왔거든요. 근데 이게 폭이 어느 정도 지금 비슷해요.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. 근데 여기서
여기서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우선 그림 자체가 이 횡보 구간은 많은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아마 이거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삼중 바닥이죠. 근데 보통 삼중 바닥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여기를 돌파를 하잖아요. 매우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지금 유니트론텍이 그런 끼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지금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 보니까 우선 이게 1차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고, 더해가지고 최근에 2020년도 말에 엄청난 최대치 거래량이 나왔죠. 근데 그게 요 구간에서 나왔다. 이게 저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나오면은, 네, 그건 매도 신호죠. 누군가 이제 이익 실현들을 다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, 이건 다르죠. 여기는 뭐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? 다 어디 못 갔어요.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한 주체들이 지금 다 어디 못 갔다 이 얘기죠. 그래서 한참 더 올라가야 이제 이 주체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입니다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올라가게 됐을 때 매우 강하게 흐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심상치 않으니까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요거는 타점이 두 개일 것 같아요.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, 대신에 리스크가 좀 커요. 돌파 매매는.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확실하게 막 봉이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호가창 싹 잡아먹으면서 확실하게 넘어갔다라고 좀 판단이 될 때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, 나는 좀 안정적으로 눌림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 혹여나 이게 또 실패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꺾을 거거든요. 꺾었다가 요 정도, 요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안정화가 될 때, 그럴 때 오름세 보일 때 좀 진입을 해보는 관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니트론텍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 구간을 이제 넘어가면은 저 최고점 부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. 왜냐면 이제 요 정도 밑에서 지금 힘을 모아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, 아무래도 이 정도 폭만큼 움직였으면 넘어가고 나서도 저 정도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가지고, 한 최고점 부분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요 점 참고하셔서 유니트론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종목 하나 보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죠.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 한컴 MDS입니다. 한컴 MDS고, 이것도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 아니죠. 이제 조금 무릎 좀 올라왔다, 하락이 나오고 나서 무릎 좀 올라왔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고 나서 고점 찍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깨쯤에서 뭐 대응하는 방안도 있겠죠. 어쨌든 이 한컴 MDS도 크게 오르지 않았으면서 부각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, 이 이노베이션 사업 부문에서 이 인베디드 OS를 포함해 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ADAS 등으로 이제 대표되는 스마트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한컴 MDS의 재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깔끔해요. 이 상장하고 나서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. 이거 쉽지 않아요. 한 해도 적자가 안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근데 한컴 MDS는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, 매출액도 지금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. 장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, 이것도 재무적으로 모멘텀이 바탕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이미 상승 곡선을 타고 가고 있죠. 지금 장기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 곡선 타고 가고 있다. 이건 이제 무릎 좀 올라와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. 이런 흐름으로 재무적인 부분도 바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.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이고, 이것도 더해서 2020년도 같이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유니트론텍처럼 이런 식으로 큰 부각을 받았는데 이 구간이에요. 이 구간에서 이제 이만큼 밖에 못 올라온 건데, 올라오고 나서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서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여요. 예, 한컴 MDS가. 그래서 이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한 차례 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쯤이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은가 보이고, 이 한컴 MDS는 이 정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잘 이게 타점 노려가지고 좀 조정 받았다가 반등 나와줄 때, 이런 식의 그림으로 살펴보시면서 이 최근의 고점 부근이 16,600원, 한 17,000원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흐름인 한 요 정도 부근, 한 19,000원대까지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한컴 MDS도 지금 재무적으로도 좋고, 이 기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괜찮고, 기술적으로도 정말 괜찮기 때문에 지금 밑에 구간이 완전히 지금 지지 구간으로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요 정도가 지금 중요 구간인데 완전히 넘어서고 나서 여기 지금 지지 구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지지 구간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요 한컴 MDS도 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종목들 한 3개 정도, 저는 한 요 정도면 관심 종목으로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종목 3개 정도 뽑아봤는데,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